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나 혼술 10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차도지게라는 말이 있죠. 차도지게.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방을 친다. 그 이야기인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칼을 빌려주는 그 대신 칼로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막강한 권력이 있겠죠. 청와대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양상들을 보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윤석열 쳐내기에 돌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윤석열 쳐내기를 추미애가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목되는 보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딱불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조선일보 1면과 3면을 보시면은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 내용이 강기정 청와대 고위 인사 등 6명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김봉현 라임의 주범인 김봉현이 측근에게 한 말입니다. 6명 로비한 청와대 강기정을 포함해서 6명 로비한 사람을 언론에 흘려라. 본인이 도피 중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휘를 시도하는 거겠죠. 정권가. 그리고 5면에도 김봉현 리스트에 청와대 여당 인사 쏟아지자 추미애가 수사 막으려고 지금 발동한 거 아니냐. 자, 이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즉 정확한 인물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이 6명이 누구냐 하면은 이 강기정, 기동민, 김갑수, 이상호 이 네 사람은 어느 정도 지금 알려져 있죠. 이미 이 강기정은 5천만 원,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김봉현이 그런 폭로를 했고, 또 수사 중인 사람도 있고, 이상호 씨 같은 경우 구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 외에 2명이 더 있는데, 그 2명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1명, 또 1명은 부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대형 권력형 게이터, 비리 게이터가 되겠죠. 문재인 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보통 언론에서 사용할 때 고위 인사 그러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직입니다. 강기정은 전직이죠. 그리고 그 위에 실장까지 고위 인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그 현직이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친문 현역 국회의원. 자, 누굴까요? 즉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부산의 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3사람입니다.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그런데 박재호는 확실한 친문은 아닙니다. 전재수, 최인호. 두 사람 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친문 핵심이죠. 자, 누구라고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부산 지역 친문 현역 의원은 상당히 좁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을 손발을 묶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여러 가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범죄 사기범 김봉현의 입을 돌리는 겁니다. 보통 로비를 하면은 여야 가리지 않고 막 하는 수가 많죠. 그리고 여당에 한 10개 하면 야당에도 한두 개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돌리려면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표적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봉현과의 딜도 아마 시도를 했다는 흔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는데 이것이 폭발하는 D-Day를 아마 이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 국정감사, 내일이죠. 22일, 내일 대검 국정감사 쪽을 D-Day로 잡고 윤석열의 입을 막고 김봉현의 진술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가 있는데 D-8일, 10월 14일이죠. D-8일, 10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라임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라임 사건 수사에 청와대가 협조하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강기정
5천만 원 받았다는 그 청와대의 CCTV 그리고 접견 기록 이것을 방문 기록 이강세라는 사람이 가서 줬다는 것이죠. 김봉현의 돈을. 그 방문 기록을 검찰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묵살하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그 말을 합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라임 사건의 수사 방향을 정권에서 야당과 윤석열로 전환하기 위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적극 협조하라 수사 검찰에 직접 질서를 할 수가 없으니 청와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여당 수사가 아니고 여권 수사, 청와대 수사가 아니고 야당과 윤석열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같은 날에 또 윤석열의 요구, 그동안 다 묵살하고 패싱하다가 윤석열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검사 5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윤석열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검찰, 특히 윤석열을 인위적으로 패싱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옵티머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죠. 친문검사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윤석열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D-6일 내일 국감, 대검 국감을 기준으로 D-6일에 해당하죠. 10월 16일에 김봉현의 옥중편지, 돌변한 김봉현의 옥중편지가 갑자기 공개됩니다. 그 전에는 강기정 또 뭐 기동민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옥중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 윤곽근 유력 정치인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문 출마한 사람인데 에게도 로비를 했다. 그리고 검사 3명에게 룸사롱에서 접대했다.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사단이 강기정 정도를 잡으라고 했다. 내가 강기정 폭로하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윤석열 사단의 검찰들이 뭐 30년 구형을 때릴 거다. 이런 협박을 했다. 자, 이 내용의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그래, 우리 맞아. 우리 지금 야당 정치인도 수사 중이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감찰하라. 검사들 감찰하라. 이 말 속에는 윤석열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감찰하라.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쫙 전개가 되는데 이 D-6일 김봉현 옥중편지 남부지검 입장 공개 수사 중이라는 그 다음에 추미애 감찰 지시 이것은 라임 사건의 수사 방향을 현 정권에서 야당과 윤석열로 전환하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D-3일 10월 19일에 자, 강기정 수사팀이 교체가 됩니다. 강기정 5천만 원을 의혹적으로 수사했던 남부지검의 최성준 주임검사 형사 6부에서 형사 4부로 발령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임 사건 수사팀을 전원 교체합니다. 그 최성준 주임검사는 강기정 수사 중에 권력형 비리 의혹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D-3일 10월 19일 그날 늦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버립니다. 라임 사건 수사뿐이 아니고 처가 의혹 사건까지 박탈을 하면서 처가 의혹 사건 지휘권을 박탈을 하니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반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처가 의혹 사건까지 걸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자, 어제가 D-2일인데 10월 20일 어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이것도 이례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음중수사위에서 추미애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수사권 박탈은, 윤석열 수사권 박탈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지금 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청와대가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성역을 만들기 위한 지휘권 박탈입니다. 청와대가 뒤에서. 성역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 수석비서관 이상급, 부산지역 친문 현역위원, 박재호는 아니고 전재수, 최인호,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죠.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D-1일 오늘 추미애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하셔야 된다. 유감이다. 자, 계속 윤석열을 공지로 몰아가고 언론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이때는 또 사기꾼입니다. 김봉현이.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명목적 비난, 이 사기꾼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네요.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명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일 드디어 D-Day인데 어떻게 될까요? 내일 윤석열이 대검 국감에 나와서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달에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했던 말이죠. 헌법의 핵심 가치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마 내일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전행, 자천성 인사 막 벌인 것, 그리고 검찰총장 계속 패싱하는 것, 또 검찰 조직 막 흔드는 것, 한동훈 뭐 3번이나 자천시키는 것,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김봉현, 라인, 옵티머스 여기와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양쪽이 완전히 극한으로 대치하는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2013년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국감 서타가 됐었습니다. 그때 국감에 나와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외압이 너무 많았다. 지금과 좀 상황이 유사하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서타 검사가 되고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뭐 검사로서는 총장까지 갔으니 지금 일부 반문재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거나 아니면 내일 국정감사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존재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추미애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대권에 욕심 있는 것 아니냐. 대권의 욕심, 친문 쪽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미애는 사실 토사구팽될 운명입니다. 친문 적자가 아니죠. 과거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적도 있고 친문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정권 주변에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추미애의 앞으로 운명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연말에 개각을 전후해서 추미애와 윤석열이 동시에 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퇴장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정권의 목표겠죠.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